한 남자가 자신의 과거를 송두리째 파헤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하게 될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죠. 오늘 순수했던 한 영혼이 죽고 복수심에 불타는 또 다른 영혼이 탄생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질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거든요. 이제 곧 한 남자가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려고 진실을 사려고 합니다. 과연 그 진실의 무게는 얼마이며 그 대가는 또 얼마나 잔인할까요? 자, 무대는 낡고 초라한 퐁뒤가를 여관입니다. 여관 주인 카르드루스 앞에 이탈리아 사제 복장을 한 의문의 남자 아베 부조니가 나타나죠. 그의 방문 목적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사제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감옥에서 죽었다고 알려진 에드몽 당테스, 바로 그 사람의 유언 집행인이라고요. 이 한마디에 여관 주인 카드루스는 그냥 완전히 무장해지고 맙니다. 그리고 사제는 슬며시 미끼를 던집니다. 바로 눈이 멀어버릴 것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이건 죽은 에드몽이 남긴 유산이자 카드루스의 입에서 진실을 사기 위해 그가 준비한 완벽한 도구였죠.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무려 5만 프랑.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평범한 여관 주인의 인생을 그냥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카드루스는 이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유혹과 마주한 거죠.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사제의 가면을 쓴 에드몽이 정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했던 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의 운명이었습니다. 사제는 최대한 침착하게 아버지의 사인에 대해 묻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가면 아래에서는 아들의 심장이 아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을 겁니다. 제발, 끔찍한 대답만은 아니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가장 잔인한 한마디였습니다. 굶어 죽었다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제의 가면 뒤에 있던 에드몽 당테스의 영혼은 그냥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정말 억지로 억누르고 있던 슬픔과 분노가 그의 온몸을 잠식하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병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그 절망감에 모든 희망을 그냥 놓아버리신 겁니다. 스스로 음식조차 거부하면서요. 그야말로 상심과 절망이 빚어낸 너무나도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자, 다이아몬드에 완전히 눈이 먼 카드루스는 이제 모든 걸 털어놓을 준비가 됐습니다. 사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들죠. 당테스의 진짜 친구들이 대체 누구였는지 말입니다. 마침내 그 저주받을 배신자들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페르낭, 그리고 당글라르. 카드루스는 그들의 비열하기 짝이 없는 동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고백하기 시작하죠. 배신의 과정이라는 게 참 이렇게 간단하고 추악했습니다. 당글라르가 질투심에 계획하고 페르낭이 욕심에 실행에 옮겼고 카드루스는요? 그냥 술에 취해서 자기 하나 편하자고 모른 척 눈 감아 버린 거죠. 고작 이 세 남자의 이기심이 한 젊은이의 인생을 통째로 파괴해버린 겁니다.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이제 에드몽은 자신의 심장을 두 번째로 찢어놓을 비극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인 메르세데스의 운명 말입니다. 메르세데스는 무려 18개월이나 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절망에 굴복하고 말았죠. 그녀는 자신의 사촌이자 에드몽을 배신한 원수 페르난과 결혼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에드몽의 가슴은 아마 정말로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잔인한 핵심을 보여줍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배신자들은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어요. 당블라르는 백만장자 남작이 됐고 페르낭은 장군의 백작이 됐죠. 그런데 아무 죄 없던 당테스는요? 감옥에서 죽은 사람으로 처리됐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한 불공평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용암처럼 뜨겁던 슬픔과 분노가 에드몽 당테스의 내면을 휩쓸고 간 그 자리에 이제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목적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인생이 어떻게 처참하게 파멸했는지 전부 들으면서도 거룩한 사제의 가면을 유지해야만 했던 당테스의 심정을요. 그 안에서 과거에 순수했던 청년은 완전히 죽고 냉혹한 복수의 화신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제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진실을 산 대가를 치러야죠. 자신의 진짜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사제는 다이아몬드 전부를 카드로스에게 건넵니다. 그러면서 그를 에드몽의 유일한 친구라고 부르죠. 이 말 속에 담긴 그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아이러니가 느껴지시나요? 그 엄청난 재산을 건네는 대신 사제가 요구한 건 아주 사소하고 작은 물건 하나였습니다. 과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사제가 원한 건 바로 모르엘 씨가 남기고 간 붉은 비단 지갑이었습니다. 이건 부패의 도구인 다이아몬드와는 정반대에 있는 진정한 우정과 선의의 상징이었죠. 그는 타락의 증거는 그곳에 남겨두고 순수의 증거만을 회수한 것입니다. 사제가 카도루스에게 남긴 이 다이아몬드는 과연 그를 구원할까요? 아니면 끝내 파멸로 이끌게 될까요? 이것이야말로 사제가 카도루스에게 던진 마지막 시험이자 아주 의미심장한 경고였습니다. 사제는 인간성에 대한 신랄한 판결을 내리며 떠납니다. 이 말을 끝으로 그의 변신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과거의 에드몽 당테스는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이름과 모든 죄가 기록되었습니다. 진실을 손에 쥔 남자는 이제 심판을 시작할 겁니다. 끔찍하고도 장대한 복수의 서막이 바로 지금 막을 올렸습니다.